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거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조 승천 스님의 신신명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금일 살펴볼 구절은 장심용심하니 기비대착이리오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리오 라는 뜻입니다. 쓸데없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있으니 그 어찌 크고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대도는 본래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져 있어서 그 진여 광명이 일체에 현현해 있는데 자꾸 마음으로 잡으려 하고 마음으로 취하려 하니 점점 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쓴다라는 말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대상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선입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흔히 그렇게 생긴 사람은 원래 그래 라든가 그 지방 사람은 다 그래, 또 그 사람 전에도 그랬잖아, 이번이라고 다르겠나 등의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정확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사람을 생각해서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재를 쓸 때 처음에는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도 잘하고 인격도 괜찮고 훌륭한데 그 한 사람을 기용하기 위해서 확인하자고 들면 과거 이력이 다 보고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땠고 중학교 때는 어떠했는지부터 해서 과거의 모든 이력을 다 보고받고 나면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던 그 사람이 달리 보이니 큰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쓸데없는 과거 이력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지니 그런 것들은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동시에 그런 정보를 모아서 보고하는 라인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개하고 기중한 것은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재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정강 큰 스님이라고 선의 대가로 유명하신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정강 스님께서는 23살에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용을 쏘고 애를 썼든지 상기가 되어 크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스님들 중에 상기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상기병은 열기가 머리로 치달아 머리가 아프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현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정강 스님처럼 피가 코와 입으로 쏟아지고 더 나아가 머리가 터지기도 합니다. 저도 한창 공부할 때는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상기되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가끔 상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강 스님이 어느 정도로 상기가 되셨었냐 하면 정진하다가 기가 올라 정수리로 피가 터져버렸을 정도라 합니다. 그 당시 피를 얼마나 쏟았든지 백용성 스님께서 정강 스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김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셨던 그 백용성 스님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스님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환자의 병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많이 드십시오. 특히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에는 술이 좋으니 술도 좀 드십시오. 그런데 스님 당신 역시 도저히 몸이 감당이 안 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권한 것들을 조금 드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려웠던 시절이라 돈이 없어서 불국사 미처의 식당에 취직을 하셔서는 식당에서 사람들이 남긴 밥을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한편 이 정강 스님은 23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33살에
통도사 보강선언의 조실로 추대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조실로 되다니 역시 대단한 일이지요. 당시 구하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구하 큰 스님께서 그 젊은 정강 스님을 불보사찰 통도사의 조실로 앉히신 것입니다. 정말이지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어쩌면 불교에서나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변해서 요즘은 방장을 하려면 안글을 몇 번 나야 하고 범납은 얼마나 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29살의 젊은 여성이 서울대학교 정교수가 될 만큼 세속은 오히려 점점 더 파격적인데 저희 집안은 점점 더 틀에 얽매고 있는 실정이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대단한 정강 큰 스님이 한 번은 부산 금정사의 노스님들의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60, 70대 노스님들께서 보시기에 20대에 크게 깨친 젊은 스님이 얼마나 부러우셨겠습니까? 평생 공부해도 어려운 일을 젊은 스님이 했다니 궁금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강 스님을 모시다가 간간히 고기 대접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육식을 하다 보면 자연히 술도 따르기 마련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노스님들과 함께 정강 스님이 한창 얘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해인사 조실 스님께서 마침 오셨다가 정강 스님이 뒷방에서 노스님들과 술과 고기 먹고 있다는 소리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 뭣들 하는 게냐? 조실 스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니 사죄를 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말하는데 해인사 조실 스님이신들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치우고 들어가서 자거라 하시고는 돌아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실 스님 등 뒤에서 정강 스님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화엄경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화엄경 미진수품에 보면 그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들고 있는 이 술잔은 화엄경 미진수품에서 몇 번째로 나오는지요? 이와 같은 정강 스님의 물음에 해인사 조실 스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리 조실이라도 선지가 열리지 않으면 답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 없는 조실 스님에게 젊은 정강 스님이 시한수를 읊었습니다. 떨어지는 구름은 하얀 고목새가 나는 것 같고 가을 잔잔한 호숫물은 하늘빛과 더불어 한 가지로구나. 달이 저는 거북은 그물에 걸려 들어왔고 물을 만난 용은 헤엄쳐 가도다. 여기서 핵심은 그분의 인격이 고기 먹고 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젊은 스님이라 해서 지혜적 안목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늘 처음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다 없애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만났던 사람을 내일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아주 신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장심용심하니 기비 대착이려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려. 오늘 이 구절을 깊이 사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구독자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불교 종교 채널로서는 아주 대단한 채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유튜브 불교대학의 자매 채널이 있으니 바로 K부다빌리지, 즉 K부처님 마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학아름사 간포도량 K부다빌리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실시간 생중계해 드립니다. 멀리 계셔서 이곳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1분도 빠짐없이 라이브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영어로 제 법문을 만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하시고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부공양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나 삼바바 바라훔, 오마나 삼바바 바라훔, 오마나 삼바바 바라훔.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